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장흥군은 어머니의 품 장흥에 뿌리를 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올해 새 군정 비전을 노벨 문학도시 장흥으로 내세웠는데요. 장흥이 국내를 비롯해 해외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노벨 문학도시 장흥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 김성 장흥 군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장흥 지역이 화제입니다.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으면서 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장흥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장흥군이 지난해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노벨 문학의 도시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장에 뿌리를 둔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의 어떤 산실인 우리 장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그것이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벨 문학상에 대한 어떤 비전으로는 이제 노벨 문학 도시였던 장에 대한 기반 조성을 통해서 말 그대로 문화, 관광, 예술 융성의 시대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단 한승원 성가에 대한 어떤 매입을 우리가 완료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옛 모습으로 어떤 생가에 대한 보강과 콘텐츠를 보강하고요. 또 우리 장의 어떤 문학인인 송기숙 교수와 또 이승우 선생님의 생가를 매입해서 복원할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청준 선생님의 생가는 저희 장흥군에서 매입해왔고 거기에 콘텐츠라든가 이미 구성됐고요. 특히 이제 한강 작가의 아버님인 한승원 선생님의 산책로가 있는데 네. 그 산책로를 더욱더 보강을 하고 콘텐츠를 보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 한승원 선생의 어떤 산책로부터 이청준 선생님의 어떤 선악동 나그네의 어떤 장소였던 눈길의 장소였던 그곳까지를 해안선을 따라서 노벨 해안 문학 산책로를 지금 만들어 꾸며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청관산 흑읍벨트 내에 세계적인 어머니 조각공원이 있는데 네. 그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세계적인 여성 문학 노벨 문학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장흥축제관광재단이 설립이 됐는데요. 올해 역점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한 배경에는 약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 장의 대표적인 축제가 장 물축제입니다. 이 물축제에 대한 이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좀 더 확대해 나가자. 그래서 이미 물축제하면 태국의 송크란 축제가 유명한데 그 태국의 송크란 축제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물축제 때 이미 송크란 축제의 어떤 공연단이 와서 저희 물축제 때 공연을 해줬고, 네. 이번 이번 4월 달에 태국에서 송크란 축제가 열리는데 우리 장의 대표들이 또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말 그대로 서로가 물축제에 대한 어떤 양쪽에 벤처마킹도 하고 서로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양 축제가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번 이제 축제관광재단은 이 공모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축제와 관련된 또 관광 관련된 공모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고, 또한 이번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축제관광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흥에 있는 이 주요한 관광지들을 좀 더 차별화시키고 특화시켜가지고 장흥만의 어떤 축제와 또 관광지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장흥에 이제 여름은 물축제가 있고 가을에는 통화박 박람회가 있고 겨울에는 해맞이 축제가 있는데 봄 축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노벨 문학과 관련된 이 기반 조성을 통해서 내년에는 노벨 문학 축제를 지금 개최해가지고 4계절 어떤 축제를 통해서 우리 장흥의 어떤 생활인구의 어떤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장흥군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2건의 도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사람은 길을 만들고 길은 역사를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1000년 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길 때문에 그러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장은 그동안에 한반도 제일 끝을 잡고 있다 보니까 SOC 사업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22개 시군에서 유일한 4차선이 안 된 지역이 우리 장안군이었는데 이번에 말 그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이 국도 23호선과 국도 18호선이 4차선 예비 타당성 사업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국도 23호선은 장 순지에서 그리고 대덕 신리까지 약 24.6km가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18호선은 안양 기산에서 안양 이제 사천까지가 약 8.6km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총사표 4,944억인데요. 만약에 이 두 사업이 도로가 예비 타당성에 확정이 된다면, 만약에 우리 장은 그동안에 주민들의 어떤 그 4차선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생활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또 물류비용에 대한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쉽게 되면 시간이 단축되면 말 그대로 우리 장에 관광지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에 대한 절감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절감 완화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장흥의 군민 70%가 이 농수축 임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대다수의 군민의 생계인 만큼 이 장흥 지역 경제가 농업이 잘 돼야지 부흥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군 차원의 농업 핵심 정책이 무엇일까요? 우리 장흥은 말 그대로 농수축 임업에 종사하는 70%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기간 산업입니다. 이 기간 산업이 무너지면 장흥군의 인구가 떠나갈 시고 결국은 장흥군이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간에 이 기간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어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어떤 시대의 어떤 변화를 빨리 잊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농업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어떤 특산물에 대한 집단화 단지화를 통해서 이걸 6차 산업화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또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유리온실에 대한, 그래서 확대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첨단 광 농법으로 가야 된다. 저희들이 아직 지금 83헥타르가 시설로 돼 있는데 이걸 100헥타르까지 늘려 나가겠다. 네. 시설과 유리온실을. 세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간에 일단 그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친환경 유기농이 21%인데요. 저희들이 이번 임기까지 제 임기 동안에 이걸 친환경 농업 지역을 30%까지 확대해서 말 그대로 농수축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물은 이미 우리 장이 2017년도에 이제 청정해역 갯벌 생태 산업 특구로 우리 등량만이 지정돼 있고, 네. 2023년도에 저희들이 무상김이 국제 해조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ASC, MSC를 받았는데, 이런 어떤 친환경 유기농의 수산물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우리 장이 김산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김을 더욱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50억 사업으로 무상김 지역에 대한 그 생산 면적의 확대뿐만 아니라 그 가공 공정의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말 그대로 프리미엄 어떤 김을 생산할 가지고 있습니다. 임업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소득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 임산물을 또 임업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우드랜드가 있는데, 이 우드랜드를 치유와 힐링의 공간인데 또 야간까지 머무게 빛의 정원으로 만들어서 주야간 머무르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갈 거요.
우리 장의 어떤 대표적인 특산물인 버섯에 대해 표고버섯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서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과 또 그런 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도 다양한 어떤 지원책을 통해서 그 안정적인 표고에 대한 생산과 그리고 어떤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표고를 활용한 표고빵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2차 산업을 통해서 우리 장의 어떤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와 또 임업인들에 대한 소득 증가를 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이 말씀하신 이 촘촘한 정책들 말만 들어도 농업으로 성장해 나갈 장흥군이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농가소득 혹은 수출 목표는 어떻게 세우셨나요? 이제 앞으로 우리 장의 이제 농수축산물들이 단순히 어떤 국내의 어떤 소비자에 한정하지 말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로 수출해야 자산한 농어촌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수출의 어떤 목표를 이제 2026년까지 500억 달성을 이제 목표로 잡았습니다. 2026년도에 저희들이 그 수출액이 197억이었는데 작년 말에 저희들이 395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증가가 했는데요. 네. 앞으로 충분히 2026년까지는 수출 500억 수출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외 바이오를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출 상담회도 개최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수출 판촉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전시 같은 것들 다양한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이제 이 무상김에 대해서 ASC, MSC 본부에서 와서 촬영을 하고 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 유럽 전역에 지금 홍보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출액 500억 달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수 특산물에 대한 경쟁력뿐만 아니라 잘 사는 어떤 농어촌 지역을 수출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저출산과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모든 지역들이 다 인구 유출에 대한 고민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장흥군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 농어촌 지역이 다 겪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89개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이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거기에서는 외에는 아닌데요. 저희들은 이 저출산 대책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출생한 신생아 수가 12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이제 595명이었고, 네. 그러니까 자연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돼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결혼 장려금 제도를 두고 있고 출산 장려금 제도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출산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결혼 장려금 제도는 저희들이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600만 원 줍니다. 근데 신랑이든 신부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장으로 주소를 옮기면 그래서 결혼하면 200만 원 더 줘서 800만 원 결혼 장려금을 주고 있고 네. 출산 장려금은 첫째가 낳았을 때 300만 원을 줍니다. 둘째 낳았을 때는 500만 원을 주고 넷째를 낳으면 700만 원 그리고 다섯째를 낳으면 12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줍니다. 그리고 또 출생 아동 수당은 저희들이 0세부터 18세까지 전남도하고 서로 5대5 사업으로 해서 매달 2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인구 감소를 저출산을 극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구에 대한 감소율을 최소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다양한 정책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최근에 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이 일정 기간 그 지역에 머무는 생활 인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생활 인구 이제 정주 인구하고 생활 인구가 두 개로 구분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3시간 이상 그 지역에서 머무는 생활 인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앞으로 지방 교부세를 배분할 때 이 생활 인구도 반드시 그 지방 교부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포함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런 생활 인구를 3시간 동안 지역에 머물러 가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광지에 대한 개발에 집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포츠가 상당히 지역의 어떤 이 지역 경제라든가 머무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지 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이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장에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생활인구를 증대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들한테 이제 많은 경치 좋은 곳에 이런 그 머물러 가는 그 글램핑장이라든가 그리고 텐트촌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우드랜드 좀 경치 좋은 곳에 대규모 이제 복합 이제 관광 호텔 같은 거를 지금 이제 민자유치를 통해서 건립을 해가지고 생활을 증대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올해 장흥군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 복지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장안군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 복지 정책이 참 잘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장안군이 복지는 이제 어떤 맞춤형과 또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책임진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 복지관 일진 증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또 무상 어떤 각 읍면에 경로당에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어떤 보육 정책을 돌봄 시설 확대라든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저희들이 아동 친화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이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그 여성과 또 장애인에 대한 맞는 그런 정책들을,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공동체 어떤 장을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장흥 바이오 식품 산단 분양률이 70%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투자 유치 부문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민선 8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 장흥 바이오 산단 분양률이 53%인데요. 이제 지금 작년 말까지 70%, 약 17%의 분양률이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게 증가를 한 거죠. 네. 저희들이 우리 장흥이 분양률이 이렇게 높아진 계기에는 첫째는 이제 저렴한 어떤 분양가하고 그리고 다양한 보조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서 공장을 오면서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배출 시설들에 대한 물에 대한 그 요금을 완화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그 공장의 그 물, 그 공급 물에 대한 공업용수에 대한 저렴한 가격들이 또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공장에 들어오는 많은 그 기업인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원활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 대한 그 운영을 통해서 기업들 간에 서로 다양한 그런 맞춤형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 특별 지역으로 우리 장흥군인 바이오산단이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그 영업을 활동하거나 다양한 어떤 또 이제 금융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어떤 그 분양률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이 투자 분양에 대해서 2년 동안 최우수로 상을 받은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분양률 80%까지 높여가지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구 증가 그리고 어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분양률을 높여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 국민 여러분, 2025년도는 말 그대로 우리 장흥군은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통해서 정말 부흥의 역사 그리고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정말 이걸 통해서 이게 하늘이 준 이 천지의 기후를 잘 활용해서 우리 장흥을 보다 품격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장흥을 물려주고 우리 장흥 국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흥을 꾸며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장흥 국민 여러분, 함께 손잡고 장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5년이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새로운 비전을 통해 국민과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연결고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